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스미밸리 한인교회 반채영 목사 인사드립니다.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철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2,820명에게 하셨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1위가 가족이었고요. 2위가 사랑, 3위가 나, 4위가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깊은 묵상을 도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좋은 방송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즌 5 특집으로, 여성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자, 스튜디오에 아름다운 네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시즌 1, 2, 3, 4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군대 온 느낌이에요. 네, 근데 오늘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여고의 선생님이 된 느낌, 교생이 된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주 분위기 좋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행복합니다. 네,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남자들 그냥 안 모시고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네, 요건 이제 알아서 편집해 주실 거고. 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영 전사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니, 이거를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래, 가족 중요하고 사랑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네. 엄마도 중요하고 그 생각 들었어요. 네, 나도 이하 동문이다. 네. 여하튼 이거 다 중요한 것 다 같아요. 중요하다. 네. 네. 김영실 사모님, 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단어. 네. 네. 저도 생각해봤는데요. 가족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 네. 아이들 자라면서 저한테 많은 기쁨을 줬고 또 제가 함부로 살지 않도록 긴장감도 줬고 네. 그랬던 귀한 존재들이지만 결국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보내어주는 것. 요새 보내어주는 것 잘 못해서 힘든 가정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보내줘야 되고 결국 끝까지 남는 분은 뭐 미운정, 고운정 다든 배우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미워하면 헤어져도 불쌍하게 여기면 못 헤어진다고. 네. 나이가 들어가는 배우자를 보면서 좀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절대로 우리 김영실 사모님도 헤어질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비밀인데요. 네. 헤어짐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네, 제가 또 한편으로. 긴장하셨어요. 네, 네, 사모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래서 절대로 불쌍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남편 절대로 떠나지 못한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방송용이 아니고 네. 제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배우자가 정말 가장 귀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젊으셨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사모님? 젊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다 회개해야 되겠어요. 네, 네. 안현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족 단어.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는요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 감사라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족도 감사하고 살아있어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 그냥 항상 그게 감사라는 단어가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요. 교회 이름 아니신가요 혹시? 예, 맞아요. 감사하니 교회. 예. 네. 그 감사라는 단어가 참 저는 항상 소중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요. 예. 안현희 집사님 얘기하실 때마다 그 감사함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네, 네. 우리 지난 지난 시간에 우리 대장금 캐릭터로 붙여가기로 했는데 네. 대장금 캐릭터의 가장 큰 특징이 감사잖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영 권사님. 네. 가장 중요한 단어. 저는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 네, 왜냐면 오늘날 저를 있게 해주고 또 제가 엄마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네. 또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또 저 스스로도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애써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란 단어가 가장 소중하지 않은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이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네. 어머니란 단어가 4위 나왔지. 네. 만약에 질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으면 아마 1위가 그렇죠. 어머니가 네.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그랬을 것 됩니다. 같아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오늘 주제와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임혜영 권사님께서 오늘 주제를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까 이미 언급되었죠. 우리가 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4위에 올랐던 엄마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좀 편안해졌다 하면서도 늘 명치 끝이 아리게 아프게 하는 분이 바로 엄마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엄마랑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과 한국으로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 할 때,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 엄마가 또 제일 힘들 때, 제가 함께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제일 엄마한테 죄송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엄마가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식들은 늘 엄마한테 염치 없는 존재로 남아있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민생활 하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엄마에 대해서 그리워할 틈도 많지 않고 또 나눌 이야기도 많지 않았는데 네. 오늘 커피 브레이크를 핑계로 네. 우리가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엄마를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네, 궁합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의 주제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윤은희 교사님, 어머니하고 언제까지 같이 사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요? 중학교까지 같이 늘 같이 살았어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를 이제 그 시골에서 좀 먼 데로 갔어요. 유학 가셨구나. 유학하셨어요. 유학해서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독립하신 거죠, 사실? 네네네. 네. 그렇게 헤어지고 끝인 줄 몰랐어요. 물론 그래요? 계속 봤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네. 사는 거 네. 매일매일 네, 네. 엄마가 해주시는 아침밥 네. 먹고 네. 또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 계시고 그런 삶이 네.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몇 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을 탁 울렸어요. 그때가 정말 끝인지 몰랐어요. 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대학교 가면서 네. 어머니랑 헤어졌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미국으로 시집 와 보니까 그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정말 엄마한테 잘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민 오고 나면 사실 1년에 한 번 뵙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요즘 뭐 화상 통화가 있어서 네. 그래도 좀 낫긴 한데. 그리고 그때 35년 전에는요. 네. 네. 전화비도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정말 네. 전화 통화하기도 어려웠었어요. 네. 저희 아버님은요 지금도 전화하면 네. 그렇죠. 1분 하고 전화값 많이 나온다. 그렇죠. 아버지 요즘은 전화값 많이 안 나와요. 그쵸. 그러면 끊어라. 그러고 할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아무튼 뭐 그쵸. 옛날 같은 경우는 또 그 전화하기도 힘들고 네. 네, 그게 우리 김영실 사모님은 언제 어머님하고 네. 이제 분가하셨죠? 분가. 네. 저는 대학 오면서 네. 이제 집을 떠나왔고요. 네. 뭐 방학 때 간간히 음, 손님처럼 다녀오고 네. 그랬지요. 그리고 사실 방학 때도 뭐 전도 여행 그리고 무슨 훈련, 제자 훈련 이러면서 정말 손님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제가 서울 올라올 때가 제가 20살 때였고 저희 어머님이 그 뒤에 9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예. 정말 젊으신 요새 같으면 뭐 젊으신 연세 58세에 돌아가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같이 20년 떨어져서 9년 그렇게 살다가 좀 일찍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고 예. 서울로 유학 가실 때 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어머님은 제가 당연히 내려올 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졸업할 즈음에 그 고향에 아주 좋은 직장도 다 잡아놓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서울 가가지고 남자친구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목사님 네. 그
등짝 서방. 예. 사귀는 남자친구가 생기는 바람에 네. 졸업하고 못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냥 공부만 마치고 내려와서 또 이제 옆에 끼고 재미나게 사실 걸로 생각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정말.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살고 가끔씩 반찬해서 보러 오시고 뭐 그게 너무 좀 아쉬운 장면이에요. 네. 예. 반찬해서 이제 보러 오시면 또 나름대로 사모님은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치, 예. 그치. 예. 그러니까 또 어머니하고 같이 그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네. 또 많지는 않으시고. 네. 그래서 그게 더 아쉬운 게 네. 언제나 고향집에 가면 거기에 계셔 주실 걸로 생각하고 네. 언제나 다음에 이러다가 다음이 정말 없어져 버린 거죠. 너무 안타까워. 네. 예. 그래요. 저희 아는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뉴욕으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잡아서 가는데 네. 어머니가 편지를 주시면서 네. 비행기 안에서 열어봐라. 네. 그래서 이제 열어봤더니 꼭 필요할 때 써라 한마디. 그 100불이 거기 안에 들어있더라고. 좋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0불이 뭐냐고. 어? 100불이 뭐냐고. 근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난대요.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네. 100불이 큰 시절이 있었어요. 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고. 어쨌거나 큰 돈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게요. 네네. 제가 미국으로 시집 오면서 네. 제가 막내딸이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가장 이렇게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때 제가 네. 미국 오면서 제 주변에 계신 아줌마가 음. 딸을 미국으로 시집 보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딸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그걸 견디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딸한테서 돈이 올 때마다 딸 본 것처럼 반갑다고. 그래서 제가 네. 정말 우리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우리 아이에게 기저귀 갈면서 한 번 갈아줄 거를 한 3번 버티고 남는 돈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야, 이렇게 감동이다. 우체국 가가지고선 보내고 이러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머니는 또 저에 대한 보고품을 좀 해결한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우체국 통해서 보내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 시절에는 그 시절 우천환으로 우편환으로 네. 바꿔서 네. 그러면 이제 효녀신. 몇십 불 몇백 불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걸로 이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달래신 거죠. 거죠. 그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네.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비즈니스가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이렇게 현장 감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남이 공사판에 직원으로 들어가고 엄마는 남의 집살이시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우미죠. 도우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우리 남편에게 결혼하게 된 동기가 좀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서 그런 게 뭐 너무 제가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너무 이렇게 섭섭하고 화나고 정말 미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 그렇게 좋았던 게 어머 우리 남편이 나를 여기서 탈출시켜 주는구나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보내게 된 거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 그리고 엄마를 빨리 그러니까 식모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네. 사실은 뭐 착한 딸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그 환경에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또 그런 아프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이 된 이야기 네. 해주셨습니다. 안현희 집사님,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에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네. 굉장히 희생적이신 예, 네. 모든 엄마들이 다 희생적이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항상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본 모습은 항상 희생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크면 시집 가면은 설거지를 하는데 하지 말라. 저희는 딸이 셋인데도요 한 번도 엄마가 설거지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오시거나 뭐 하시면은 설거지를 저희가 밥 먹기도 전에 일어나서 하세요. 혹시나 우리가 할까봐. 지금도 부엌에서 손을 안 놓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딸들이 주방에 와서 물에 손을 묻히는 거를 아예 보시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희생적인 엄마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도 그런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게? 아니요, 전 시켜요. 이제 설거지 좀 네가 좀 있으면 해라. 이렇게 네, 저는 네. 우리 딸한테 오히려 시키거든요. 네, 예. 네. 그 설거지를 네가 깨끗하게 해놔야지. 엄마도 바쁘고 서로 바쁠 땐 도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옛날 엄마들은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딸이 고생할까봐 힘들까봐 시집 가면 그랬던 것 당연히 같아요. 할 거니까 할 거를 지금 이제 하지 하지 마라. 말라고. 예, 그렇게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언니들 다 그렇게 배웠어요. 네. 김영실 사모님은 네. 이제 우리 어머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네. 네, 이제 조금 제가 듣긴 들었는데 네. 뭐 전형적인 정말로 신사임당 같은 그런 분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셨는데 아. 저희 어머님은 육군 간호장교 출신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오. 그래서 정말 그렇지만 감수성도 아주 그냥 풍부하시고 네. 꽃을 좋아하셔서 아. 우리 어머니 사진을 보면 거의 꽃 옆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네. 그 꽃을 육군 좋아하시고. 간호장교하고 꽃하고 물론 뭐 여자분이시기 근데 좀 잘 매치는 안 되는데. 어울리죠. 네. 네, 네. 꽃을 좋아하시고 또 아주 흥이 많으시고 음악을 아주 좋아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신여성이셨는데 아버지 당시 공무원이셨던 아버지하고 연애 결혼을 하시면서 아마도 모르고 결혼하시지 않으셨을까.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야. 정말 저희 어머님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네. 종갓집 맏며느리로 들어가셔서 많은 걸 포기하고 속박 가운데 사셨어요. 네. 전투적인 삶을 사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그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그 막 바쁘게 부엌에서 일하실 때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너는 커서 맏며느리 되지 말아라. 장남한테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언니, 오빠, 저 여동생,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셋인데 딸 셋이 다 장남한테 이게 어쩐 일입니까? 네? 언니는 무녀동남, 네. 형부. 그다음에 저도 장남, 네. 제 여동생도 장남. 아. 이렇게 맏며느리로 네.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아. 어머니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한편에서는 어머니한테 훈련 받은 거 네. 잘 배워서 근데 아마 잘하실 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름 어머니가 멋있어 보이셨나 봐요. 네. 네. 그 어떻게 그건 된 아닌가요?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인력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민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원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 멀리 이제 보내드리셨는데 어머니 생각 가장 많이 날 때, 윤은혁 전사님부터. 우실라 그러시죠. 왜 그러세요? 아니 어쩌다가 왜 그러세요, 전사님? 한국에다 전화했을 때 네네네. 그 엄마가 아프다 이러면 네. 그럴 때 마음이 그냥 더 아픈 것 같아요. 그 평소에는 그냥 살다가 그리고 혹은 또 애들 키우다 보면 또 이것저것 일들 때문에 아 엄마는 이랬을까 뭐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이제 아이를 이제 혼내기도 하잖아요. 그럼 엄마 잘못했으니까 해야지 이랬는데 처음에 안 하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잘못했다는 말 되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엄마한테 손바닥 막 맞으면서도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 안 한 기억이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해서 엄마 나 그때 어렸을 때 이러이러했을 때 잘못했단 말 안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기억도 못 하고요. 근데 이것저것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 생각 날 때 있고 그런 것 같아. 네. 혹은 남편이랑 사이 안 좋을 때 차마 엄마한테 말 못하면서 또 엄마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저를 봐도요. 사실 아들 참 필요 없다 그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쇼핑몰만 가면 네. 집사람은 이거 우리 엄마, 이거 우리 엄마, 이거 우리 엄마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이거 우리 엄마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쇼핑몰 가서 저희 집사람은 엄마 생각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제가 미국 왔을 네. 때 딸기가 이만한 거예요. 네. 근데 뭐 큰 딸기가 맛없다 그러는데 사실 코스코에서 샀는데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딸기 보면서
엄마 이거 우리 엄마 주고 엄마 싶은데 드렸으면. 이거 정말 택배로 보내고 싶다. 네, 네. 그러니까 딸들은 이렇게 좋은 거 볼 때, 이렇게 맛있는 음식 볼 때, 좋은 거 구경할 때, 아이들 잘 될 때 하면 엄마 생각 많이 해요. 그럼요. 같이 네. 누리고 싶고. 좋은 일 있어도 엄마 생각, 또 슬픈 일 있어도 엄마 생각. 그쵸. 예. 제가 얼마 전에 검진을 받았는데요. 네. 그 장ong암 검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받으러 갔어요. 네. 무료가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재검이 나온 거예요. 다시 검사를 해보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엄마가요. 그러니까 뭐 아파서가 아니라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제 나이죠. 지금 엄마가 제 엄마가 나이인 제 거예요. 나이지. 예. 그러니까 제가 1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자궁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저희 그때 뭐 이제 뭐 다들 뭐 철도 없고 막 이러니까 얘기 안 하셨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전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병원 전날 딱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비닐 모자를 이렇게 쓰고 계신 털 모자를요. 엄마 뇌 수술하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건가? 그 가서 보니까 엄마가 머리를 빡빡 깎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말도 못 하시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아 내가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원통하고 한이 맺히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내가 막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수술하다가 죽지 않는다는데 뭐 엄마는 뭐 저렇게까지 머리를 또 빡빡 깎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별거 아닌데 그냥 재검인데. 단지 재검일 뿐인데 그거를 느끼면서 제가 엄마 생각이 그때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우리 엄마 정말 너무 많이 힘들고 외로웠겠다. 그때 우리가 막 옆에서 계속 지켜줬던 것도 아니고 혼자 고민하시고 혼자 머리 깎으시고 그냥 혼자 많이 외로우셨겠다 하면서 제가 그때 엄마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내적 치유를 이렇게 유 목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여러 번 뭐 지원자로도 가고 이렇게 봉사자로 갔는데 내적 치유하면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엄마예요. 엄마는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속으로 다 새겼을까?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왔었을 때 제가 이제 내적 치유를 엄마한테 좀 해드렸어요. 엄마 이런 거 설명해드리고 엄마는 어땠어? 그러면서 했을 때 엄마가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동안 엄마 스스로 너무 수고하고 애썼는데 스스로 엄마 나 나를 사랑한다. 너 너무 애썼다. 수고했다. 엄마 한 번 어루만져주고 하는데 엄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엄마도 한 여자이고 그럼요. 엄마도 이렇게 감정을 가졌는데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엄마가 다 이렇게 참고 다 참고 누르고 견뎠구나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었어요. 네. 집사람이 이제 출산할 때 제가 들어가서 이제 미국은 또 남편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푸시하는 것부터 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출산이 끝나고 보니까 피가 그냥 한 가득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로 목숨을 건 과정이구나. 네, 맞아요. 네. 정말 이건 목숨을 걸고 한 생명을 낳는 것이구나. 그렇죠. 자연분만은 뭐 수술 동의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냥 들어가죠. 저는 둘 다 제왕절개는 제왕절개를 그렇죠. 했으니까 수술 동의서를 그 사인을 해야 돼요, 남편이. 근데 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냐 하는 데다가 예스라고 사인한 거니까. 남편들도 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병실에서 사실 어린 저를 두고 떠나가신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그렇죠. 아픔이 있었는데 네. 그걸 보면서 네. 우리 엄마도 나를 죽도록 낳으실 때 사랑하셨다. 목숨을 거셨구나. 네. 그분의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된 네.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순간을 항상 섭섭한 마음 들 때마다 네. 네, 그 생각하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영실 사모님 이제 어머니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네. 좀 나았을 텐데 아까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저는 그래도 좀 비교적 언니나 오빠에 비해서 저는 좀 어려서 그런지 애를 좀 덜 먹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지만 어머님 그 임종을 못 지켰다는 거 그게 두고두고 참 제 마음에 있는데 저는 서울에서 이제 그 갓난 아기 이제 돌 막 지난 아기하고 살고 있었고 어머님은 이제 지방에 계셨는데 편찮으시다 해가지고 한번 뵈러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어머님이 그때 정말 평소에 단아하고 아주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었는데 머리가 하얗시더라고요. 병석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그 서울 올라가기 전에 염색 좀 해드리고 가고 싶다고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에스크를 했는데 괜찮다 좀 있다가 내가 좀 나아지면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갔더니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머리가 하얗고 정말 우리 엄마 같지 않은 분이 계신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 좀 우겨서 머리 염색을 해드리고 올라갔더라면 우리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 훨씬 곱고 아름다우셨을 텐데 그게 저는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왜 머리 염색 곱게 못 해드리고 보냈나. 그래서 네. 그 생각이 나면서 참 안타까움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걸 통해서 또 어머니를 더 기억하게 네. 되는 네. 또 기억의 도구가 되지 않나 네. 생각을 네. 하는데요. 안현희 집사님,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한 건 정말 후회돼.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사실 네. 뭐 보면은 어렸을 때 저희가 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어른들이 워낙에 또 이렇게 다혈질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다들 이렇게 평안스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보면 항상 화나 계시죠. 네, 화나 어른들은. 계시는 그런 네, 분들이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모르겠어요. 또 교회를 안 다니셨고 또 그렇지. 주님 안에 있질 않으셔서 또 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눌러앉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화로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엄마가 힘들 때 한 번도 옆에서 이렇게 지금의 우리 딸들은 항상 제가 힘들면 와서 엄마 괜찮아 막 이렇게 힘을 내주는데 저는 엄마한테 정말 살면서 엄마 괜찮아 차라리 소리 질러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응원. 그 네, 당시에는 응원이요. 네.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런 네. 말을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맞아요. 문화였어요.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전화 오세요. 뭐 저희 이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요? 예, 저희는 그래요. 그리고 아빠도 하루에 한 번씩 저희 애들한테 전화를 하세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지금도요. 근데 지금도 저희 엄마 못 사시겠다고 전화하세요. 도저히 아버지랑 살 수가 없다고. 체육 선생님이랑 네. 살기 힘들다. 힘들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죠. 아직까지 살고 있냐고. 아직도 안 헤어지셨어요? 아직도 안 헤어지셨냐고. 네. 그러면 아이고 이씨 이러면서 웃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말을 하지도 못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말을 해드리지 못한 거 엄마한테 힘이 돼주지 못했던 게 참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 우리 안현희 집사님 어머니를 함께 응원하기를 원합니다. 체육 선생님하고 끝까지 잘 사시도록. 네, 박수. 이제 체육 선생님도 기운이 많이 빠지시고 그러셔서 다시 뭐 헤어지시겠어요. 불쌍하셨어요. 네, 체육 선생님도 자세히 보면 이쁜 구석도 있다. 네. 네. 이명 권사님 돌아보시면 엄마한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려울 때 네.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핑계로 이렇게 한국을 떠난 거 그거가 참 제가 미안해요. 엄마가 힘들 때 오히려 제가 옆에 있었더라면 엄마한테 응원이 됐을 텐데 힘들 때 제가 밥도 사주고 목욕탕도 데리고 다니고 용돈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식당 운영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친정 어머니랑 같이 와서 딸이 밥 사주는 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엄마 옆에 있으면 내가 냉면 많이 드릴 텐데 갈비도 많이 드릴 텐데 너무 멀리 있어서 못한다. 그게 이제 제일 마음에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아버지가 이제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때 아빠가 도로공사를 했는데 사람이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척추가 다쳤어요. 그랬는데 그 척추 다친 그 딸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 살려내라고 엄마를 이렇게 확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얼굴에 안면이 이렇게 다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알아 누웠었는데 네. 제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요. 엄마가 누워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가 누워 있으니까 제가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 엄마를 이해하기보다는 엄마 좀 빨리 일어나. 어쩜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그게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또 막내니까. 네, 막내니까 네네. 제가 불편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엄마의 그런 그 상태에서 엄마의 그런 아픈 마음보다 제가 그랬던 게 많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고요. 또 엄마가 89살 때 이렇게 쓰러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갔는데 빨리 미국 와야 되니까 엄마를 제가 충분히 간호해드리지 못한 거. 엄마가 혼자 있으면서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 옆에서 함께 못한 거. 그걸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죠. 네. 지금 어머니가 이제 만약에 계시다면 우리 김영신 사모님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시간을 좀 선물해드리고 싶다. 예. 정말 우리 어머니 이렇게 해드리면 참 행복해하실 텐데 기억나시는 부분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 정말 그 호기심도 많으시고 참 그 밝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계시다면 둘이서 여행을 떠났으면 참 좋겠어요.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뭐 어디든 정말 자연을 좋아하시고 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뉴욕 자유의 여신 상님. 네, 시어머니와 라면을 끓여드릴 수 있어요. 비짓. 네네. 네, 그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이 축풍령이에요. 충청도 아주 그냥 깊은 곳인데 한 번씩 가야 되잖아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가시면 정말 힘드세요. 제가 봐도 힘드신데 한번 둘이서 뒷산에 잠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들꽃이 막 피어 있는데 둘이서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파란 하늘도 보고 그다음에 바람, 꽃 뭐 이런 걸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아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집 안에는 온갖 종류의 속박이 있지만 그 부자유가 있지만 이렇게 뒷산에 올라와서 자연 계시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주제는 너는 맏며느리 되지 말아라. 장남한테 시집가지 말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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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광활하고 아름다운 미국을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실 수만 있으시면 정말 캐나디안 락키 그쪽으로 한번 모시고 가서 그 에메랄드빛 호수며 빙하며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선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안현희 집사님 엄마 오시면 어디를 어떤 시간을 선물하시고 저는 싶으십니까? 엄마 혼자 좀 이렇게 스스로 엄마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싶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참 TD를 얼마 전에 갔다 왔거든요. 트레스티아스. 예. 사실 거기를 안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때가 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안에서 제가 여자로서 엄마로서 그 시간들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를 그런 시간을 좀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동안에 그 힘들었던 부분들을 거기서 좀 내려놓고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이렇게 좀 변화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같이 기도해요. 귀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바라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네. 자, 공감 듣고 커피 브레이크 오늘 나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나누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혹자는 영상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윤은영 전사님부터 카메라가 이제 마스터샷 딱 들어오면 이제 한번 시작해 주세요. 엄마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엄마, 내가 미국에 살면서 엄마한테 전화로 말할 때는 늘 착하고 엄마 많이 생각하는 그런 딸이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을 때가 생각나요. 내가 그렇게 착한 딸이고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는 딸인데 엄마가 그날 교회 갈 때 엄마가 원하는 신발 그런 거 안 신었던 거 생각나요. 그때 내가 엄마한테 엄마는 딸이 가난한 게 창피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엄마 속을 긁어놨는데 엄마 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지 엄마가 나를 되게 훌륭하게 잘 키우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어서 무엇을 입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엄마한테 좋을 거라고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하튼 엄마 그때 그렇게 하고 나온 게 난 너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엄마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지라도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죠?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해 엄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영상 편지로 밤새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마음이 이제 많이 전달되면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정해진 거로 다음 분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짧게. 너무 길게 했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네. 김영식 사모님. 네. 엄마 사람 좋아하고 밝고 명랑하고 어지간한 일에도 낙심좌절 쉽게 하지 않는 좋은 유전자를 저한테 물려주셔서 사모로 살기에 썩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인내하신 구세주요를 즐겨 부르시면서 늘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인자를 구하며 사셨던 그 모습 생각하면서 저도 열심히 살게요. 나중에 어머님 만나게 되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많이 시간 같이 보내드리고 말씀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는 셋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현희 집사님. 엄마 막내딸 현이 항상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행복하고 또 내 친구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고 이제는 우리 딸들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힘들게 산 세월 다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아빠랑 좀 여행도 다니고 좀 있는 재산도 좀 팔고 달란 얘기 안 할 테니까 좀 팔고 좀 그거 들고 여기저기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얼마 전 미국 오셨을 때 정말 다 손붙잡고 하나님 영접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엄마 좀 아빠 손붙잡고 교회 가세요. 엄마 사랑하고요. 그리고 항상 옆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있는 재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네. 달라 그럴까 봐 못 파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를 드리셨군요. 네, 이미영 권사님. 엄마 이렇게 처음이네요. 영상으로 엄마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엄마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알게 되고 엄마 때문에 제가 신앙 안에서 살 수 있었고 엄마가 참고 견디는 모습 보면서 나도 가정을 잘 지키고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정말 존경받으실 분입니다. 엄마 건강하시고요. 우리 10월 달에 같이 일본 여행 가요.
같이 우리 남편이랑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기대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시즌 5 오늘 주제는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머니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곁길로 갈 수가 없죠. 어머니라는 단어가 또 사랑이라는 단어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를 거룩한 열정으로 이끌어줍니다. 어머니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는 더 올곧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묵상 속에서 오늘도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시는 승리의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덕분에 하루를 길게 사는 법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 부지런함을 배웠어요. 그게 그 어머님이 지독하게 힘들게 하셨지만 결국 알고 보니까 제 생활 습관으로 배어 있더라고요. 저더러 뭐라고 하냐면 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선 안 된다 이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큰 물에 가서 네. 나름대로 물고기는 전도사님에 바다로 대한 가야 꿈이 된다.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 시골이거든요. 진짜 강원도처럼 이렇게 농사짓는 우리 엄마는 왜 저러고 사실까?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속으로 다 끙끙 앓고 지금 저한테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어요. 보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 거를 가끔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겠다. 엄마처럼 저렇게 희생하면서 안 살겠다. 저는 늘 그런 마음 먹고 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엄마를 보면 엄마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고 네. 오로지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삶.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셔요.